내일문 친서 전달. 한일 관계 개선될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왕 거처에서 열린 즉위식 궁정연회에 참석해 나루히토 일왕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총리는 즉위 축하 인사와 함께 레이와 시대 일본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왕에게 별도의 외교 경로로 친서를 보내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어제 오후 30분 동안 진행된 즉위식에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 180여 개국 사절단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국민 행복과 세계 평화를 강조하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헌법에 의거해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총리는 지난 2001년 지하철에서 일본인 승객을 구하다 숨지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된 고이수연시 추모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우호 협력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 총리는 오늘 일본 대학생들과 만난 뒤 내일은 아베 총리와 10분 남짓 면담을 갖고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표지 일파 이 총리의 방일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한 발짝 더 나아 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더 내라 vs 못 낸다 공방치열. 하와이서 한미 방위비 협정 2차전 파이낸셜 뉴스. 내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 차한 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2차 회의가 22일 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회의 때 탐색전을 벌이는 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본격적 논리 싸움을 하며 협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우리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선다. 정 대사는 기재부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급을 지낸 경제관료로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상대표단을 꾸린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인 미군의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아내는 방안을 견지 미 측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총액 기준 49억 달러 후반대 약 6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라는 뜻을 지난 9월 24일에서 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 측이 제시한 방안은 우리 정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인상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주판할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11차 SMA 협상 대표의 경제관료인 정 대사를 부대표의 통상 전문가인 이성호 외교부 전 OECD 차석 대표를 임명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대선 공약 차원에서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둔하는 미군에 대해 동맹국들은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심지어 그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강 압박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자나라 논리를 펴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한편 이번 SMA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협상대표단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한 미 대표단은 22일 현지 시간에는 만찬을 갖고 23일 현지 시간 오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남내세우는 일바람직하지 않다. 서울 뉴시스 김지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표적 남북협력사 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에 대해 국제제 틀 속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밝혔다.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선 전선동부 제1부 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 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동행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서 리설주 여사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 해금강호텔,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 횟집, 고성 항골프장, 고성항 출입사무소 등 남조선 측에서 건설한 대상과 3.1포와 해금강, 구룡현 일대를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라며 건물들을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놓았다.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의 건설장의 가설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며 손쉽게 관광 지난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 국력이 열일, 약할, 적의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 관계의 상징, 축두처럼 되어 있고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남측이 여전히 대북 제재를 언급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자 사업 방식 변경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이라고 선을 그으며 너절한 호텔과 숙소 봉사 시설들을 다 헐어버리고 건물들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합시킨 우리나라 건축 형식의 전형성을 띠면서 발전된 형태로 건설하여 다른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물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